3번 파트입니다. 뒤로 잠깐 넘어올게요. 1번 해설사라고 해설사의 말하기 방식으로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 적절한 거 찾기. 자, 또 체크해 놓을게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자, 여기 보세요.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거 거의 세트 문장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건 체크할 필요도 없어. 전문가의 말이 있냐 없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질문을 활용하여 대상에 접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이렇게 체크합시다. 대상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지 물음표. 이렇게. 다음 과거 사례와 최근 사례를 대조해서 대상의 변화 양상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청중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한다. 여기 보세요. 얘도 체크하지 마. 청중의 질문에 답변해서 청중의 궁금증 해소한다. 질문에 답변하면 궁금증 해소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 건 체크할 필요도 없어. 다음 안내를 진행할 동선을 밝혀. 자, 우리 무슨 실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할 거거든요. 그거 해서 안내의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2번 보죠. 해설사가 활용한 자료다. 해설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 1을 활용하여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죽방님이 지닌 가치. 어머, 죽방님인가봐. 얘 이름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래. 니은을 활용하여 멸치의 품질과 관련해서 죽방염의 구조의 장단점. 자료 디귿에서 조수의 흐름에 따라 죽방님의 멸치가 포획되는 방식. 리을을 활용하여 트릿대를 제작할 때, 이거 2번 이름이 트릿대구나. 대나무 사용하는 이유. 미음을 활용하여 돌미역 채취의 트릿대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유래. 이런 거래요. 3번은 안내를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읽고 찾으러 가야 되겠지.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박물관 이런 해설사는 아니고 저 나중에 나이 들면 미술관에서 이렇게 미술 전시품 설명해주는 도슨트라고 하거든. 예, 저 그런 일 해보고 싶어요. 외국 남자들은 이렇게 이게 사대주의인지도 모르는데 늙어서 수염이 막 이렇게 덥스름하면 왜 이렇게 멋있어? 숀 코넬이 막 이런 사람들처럼. 나는 수염 길러봐야지 간신배 나가지. 또 헛소리 하고 있죠? 자, 안녕하세요.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인사. 저는 우리 지역의 어업유산에 대한 기획 전시 안내를 맡은 해설사 김모모입니다. 자기소개. 우리 지역의 어업유산. 기획 전시면은 일정한 기간에만 열리는 거고요. 늘 있으면은 상설 전시라고 하죠. 이번 기획 전시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2가지 어업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라고요? 자,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어디 갈게요. 막 동선을 정해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번에 5번 미리 지워놓을 수 있지.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질문하고 대답 듣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여기에서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의 포인트는 뭐예요? 너네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경험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경험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뒤에 1번에 2번이 답이네. 질문을 활용하여 대상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써 1번의 답은 2번. 옆에다가 1에 2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지.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네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란 누가 봐도 이거 단어 뜻 설명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정의의 방법으로 개념을 풀이해 줍니다.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 고유의 어업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목적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어업유산을 말합니다. 2015년부터 시기 해양수산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 그냥 이렇게까지 쓸까? 관리 주체. 그림을 가리키며 자, 이 그림이 뭘까 이거지.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위치한 남해안을 그린 지도입니다. 아, 기억에 나타나 있는 요 그림은 남해안을 그린 지도입니다. 자료 1, 2는 아니네. 그쵸? 그러면 요호! 2의 1번 지울 수 있지. 2의 1번은 뭐였어? 자료 1을 기억에 활용하여 국가 중요 어업으로 죽방님의 가치. 아니야. 자료 1 기억은 지도야. 그러니까 2의 1번 탈락.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는 2015년 남해군의 죽방림 어업이 제3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2020년 견내량 해역의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이 제8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해줘요? 죽방림 어업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언제부터였었는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 어쩌고 저쩌고 이름은 기니까 지정 시기와 무엇이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 대상. 니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혹시 바다에서 이런 것 본 적 있나요? 일단 또 다시 체크. 경험을 확인하고 있다. 본 적 있어요? 경험 확인하는 것. 니은의 그림 뭐였을까? 학생들의 대답을 보고 네, 본 적 있다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이것은 죽방님이 설치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 니은 죽방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네. 그러면 여기 이 니은 그림은 어디로 가면 돼? 뒤에 나와 있는 자료 1이지. 자료 1이겠죠. 이것은 죽방님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죽방념은 죽방림이라고 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죽방념은 대나무를 이용해 제작하고 있으며 정보 전달해주죠. 대나무 이용.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발통부와 발창부로 보입니다. 원통형의 발통부는 고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부분이고 발창부는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발통 쪽으로 갈수록 V자 형태로 좁아집니다. 그러면 오케이. 옆으로 오셔서 일단 죽방염은 대나무를 이용해요.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지. 재료. 발통부와 발창부로 나눕니다. 이거 하나의 죽방염을 나누기 때문에 쓰임 표현 방식은 분석이에요. 분석. V자 형태로 좁아집니다. 요 정도면 묘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여기, 어이구야. 여기가 발통부.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발창부. 발통부. 물고기가 모여. 요 정도만 써 놓으시면 되지. 저랑 계속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그림 나오고 보기 나오면 뭐라도 쓰라고. 아, 쓸 말이 없네라고도 써야 된다고. 요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가 써야지. 오, 죽방염이구나. 멸치들이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발통부 있지. 실제로 엄청 커. 이렇게 최소 지름이 한 5m는 넘어. 큰 거는 10m까지도 가고. 이렇게 꽤 넓습니다. 큽니다. 여기가. 앞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죽방염은 주로 좁은 해협에 설치하는데 설치 위치.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해협에 쓰는구나. 디귿의 그림을 가리키며 멸치대는 시야각이 넓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밀물대의 빠른 물살에 따라 발창부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구분해서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어디가 있을까? 밀물대 발창부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뱅뱅 돌게 됩니다. 밀물대 잡는 거구만. 밀물대 설치해 놓는 거지. 그러면 썰물대 물이 빠지면서 썰물대 자연스럽게 멸치를 포획할 수가 있어요. 밀물대 들어온 애들을 썰물대 걷어들인다. 죽방염으로 잡은 멸치는 그물을 사용해 포획하는 방식에 비해 비교 표면의 손상이 적고 신선한 상태로 가공이 됩니다. 그물로 잡히는 애들보다 멸치가 덜 다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처럼 이러한 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표지라고 하죠. 이처럼 이런 말이 나오면 뭐야? 앞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죽방염 어업은 조수의 차이가 크고 유속이 빠른 지리적 특성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좋은 품질의 멸치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근데 뒤에 막 그림 있는 거 막 한마디 더 쓰고 싶어서 막 너무 근질근질하지 않아? 어떻게? 요렇게 화살표 들어가는 거 언제? 밀물대. 모여 옆에다가 썰물대 잡아들여 포획한다. 썰물대 포획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이제 건내량 해역의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뭘 설명할 건지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 모두 한산도 대첩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네! 대답을 듣고 역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역시 많이 알고 오셨네요. 견내량 해역은 거제와 통영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한산도 대첩의 역사적 현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수질이 좋고 견내량 해역은 수질이 좋고 유속이 빨라. 화살표. 품질 좋은 돌미역이 서식합니다. 서식, 돌미역의 서식지, 수질이 좋고 유속이 빠른데. 이곳의 돌미역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될 정도로 유명했고 난중일기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리을, 모형을 보여주며 이것이 어업에 쓰이는 도구인 트리대를 축소한 모양입니다. 리을 뒤에 보면은 누구예요? 그림 1, 2 중에 2번이죠. 그러면 리을 옆에다가 자료 2라고 써놓으면 되지. 일반적으로 돌미역은 바위에 붙은 것을 썰물 때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끊어 이와 달리 비교 대조하고 있죠.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미역을 채취할 때 트리대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트리대란 뭐냐고요? 네모. 긴 장대를 이용하여 장대의 한쪽 끝에 손잡이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 살을 X자 모양으로 달아 제작하고 주로 5m 이상의 대나무 장대와 단단한 재질의 나무를 이어서 제작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요? 여기가 손잡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만큼 길이가 한 5m 될 거다. 요렇게 X자 모양 요 정도 또 체크해 놓으면 되지. 지금 나온 것들 그냥 주절주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5m 될 거라고. 저는 그냥 그림 띄워놓고 그냥 계속 볼게요.
모형을 가리키면서 돌미역 채취는 물의 흐름이 정체된 때에 맞춰 트리대를 바다에 넣고 살 부분으로 바위에 붙은 돌미역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여기 X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역을 감아 올려. 미역을 감아 올려. 사람의 힘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무동력 어선으로도 채취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무동력, 뭐 엔진 같은 게 필요가 없어. 손으로 뜯어 채취하는 방식보다 미역 종자의 훼손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역의 이렇게 쓸까? 종자 훼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돌미역 트리대 채취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계유지 수단이자 생계유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 아주 우수한 가치를 지닌 방식입니다. 손잡이 이렇게 쿡 찔러 놓고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돌리면서 감아서 올리는 거지. 위에 두 줄 마저 읽고 올게요. 지금까지, 얘도 표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뭐예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약할게요. 혹은 이제 안내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어업유산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 이외에 많은 전시물이 있으니 천천히 돌아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1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 크게 없죠? 탈락. 질문을 활용해서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산도 대첩 아시죠? 네. 2번 오케이. 과거 사례와 최근의 사례. 과거의 죽방염은 이랬는데 요즘은 이래요. 그런 얘기 없죠. 탈락. 청중의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질문한 청중이 없었네. 탈락. 안내를 진행할 동선을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했죠. 탈락. 정답은 2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국가어업유산으로서 죽방염이 지닌 가치. 죽방염이 지닌 가치 있어. 근데 자료 1에 여기 기억, 요거는 지도인데 이 지도의 자료 1을 굳이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탈락. 니은에 활용을 해서, 니은은 뭐였었지? 니은 그림. 죽방염 그림 요거. 자, 멸치의 품질과 관련해서 죽방염 구조에 장점 있어. 단점 얘기를 하지 않았지. 2번 탈락. 자료 1을 디귿에 활용해서 그림을 가리키면서 멸치대. 디귿에 활용하는 거 좋아. 조수의 흐름에 따라 죽방염의 멸치가 포획되는 방식. 오케이, 정답.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저씨가 얘기해 주겠죠. 자, 요 방향으로 민물때 얘네가 들어오면요, 물이 싹 다 빠졌을 때 얘네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고 잡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밑에 4번. 어쨌든 답은 3번. 트리대를 이용하여 대나무 사용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대나무 씁니다 했지. 이유는 없어. 가볍고 단단해서겠지. 미음을 활용해 돌미역 채취에 트리대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 유래. 왜 이걸 썼냐면요. 언제부터 썼냐면요. 그 얘기는 없지. 탈락. 정답은 3번. 옆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해설사의 안내를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 중요한 말 몇 군데에다가만 밑줄 그어 갈게요. 돌미역을 손으로 따는 것보다, 그러네, 손보다 기구를 쓰는 게 적다니까 신기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 그 정보에서의 얻은 느낀 점. 돌미역 트리대 채취 어업의 경우에 비춰볼 때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 식량 생산,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부문에서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우와. 이 안내사는 이거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어업 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 이거 지 혼자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1번 해설사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뭐가? 요게 3의 1번이라고. 요게 3의 1번이라고. 요 초록색이 3의 1번이라고. 바다에 어망을 설치할 때 조수의 흐름을 고려해서 설치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걸 아버지께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배경 지식 떠올림. 이를 바탕으로 해설사가 죽방염 포획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 포획한 멸치를 신선한 상태로 어떻게 가공했는지 궁금했는데 이건 좀 아쉬웠어? 따로 조사해 봐야 되겠어. 2번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렇죠.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럼 옆에다가 또 3의 2번 여기 있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 며칠 전 남해군에 갔을 때 죽방염 보고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 궁금해 했었는데 자신의 경험, 해설사 설명을 듣고 용도를 알게 되었어. 새로 알게 된 정보. 그래서 알게 돼서 좋았어. 유용성. 그리고 트리떼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지. 그런데 견내량 해역의 돌미역이 난중일기에 어떻게 궁금됐는지 궁금하네. 그렇죠.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어. 오, 학생 2랑 3이랑 안내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맞죠?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어디에요? 해설사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어. 쓸모 있군. 긍정적 평가. 3번 좋죠. 4번 학생 1, 2 해설사가 설명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 기다려. 부족한 부분. 학생 2는 어떻게 가공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이거 아쉽다 그랬죠. 학생 1은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 그래서 정답. 학생 2는 아쉬워했지만 학생 1은 아쉬워하지 않았다. 정답 4번. 학생 2와 3은 해설사의 설명과 관련하여서 다른 색깔이죠. 궁금한 점 조사해야겠다고. 궁금한 점 조사해야겠다고. 따로 조사해야겠어.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어. 학생 2, 3은 둘 다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4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4번부터 6번까지 확인할게요. 사원 대표와 서점 사장 간의 협상의 일부입니다. 대충 이 이름만 봐도 느낌 알겠죠? 사원 대표는 뭐라고 주장할까? 월급 좀 더 주시고 근무 생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사내 복지도 좀 늘려주시죠? 사장님은 늘 어렵지. 안 돼, 힘들어. 일을 좀 더 해야 돼, 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어디에서 일하던 거간에 사장님 말씀만 들으면 그 회사는 당장 다음 달에 부도날 회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경기가 좋은 적이 없을 거예요. 너무 슬프다. 사장님들을 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4번 볼게요. 일단 요 포인트 잡고 가야지. 협상. 두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협력적 말하기 방식입니다. 협력적 말하기 방식.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서로 달라. 그럴 땐 어떻게? 상호.
양보를 통해서 합의점을 절충해 나가야 합니다. 중간 지점을 찾는 거지. 집에 가서 엄마 저 용돈 100만 원만 올려주세요 하면 이제 대번에 욕이 날려오겠지. 안 돼. 아, 좀 올려주세요. 좋아. 5천 원 올려줄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겠지. 이렇게. 얼마? 34만 5천 원 인상하고. 우와, 협상 겁나 잘했는데. 4번. 협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역,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기역 읽고 1, 2, 3, 4, 5번에서 지울 거 지워놓고 나머지에서 니은에서 찾으러 오면 되지. 다음 페이지 5번.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메모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에 관련된 문제니까 어쨌든 뭐 화법은 틀리면 안 되지만 이 문제는 특히 더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다음 53페이지 6번 보러 갈게요. 협상은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행위다. 저는 협력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한마디 더 해드렸었고요. 그냥 앞에다가 하나 더 쓸까? 요 사이에다가 협력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대. 상대의 관심사를 파악해. 제가 원하는 게 뭘까? 2개 들고 왔어. 임금 인상이랑 사내 복지를 해달라.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설득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얘기합니다. 아, A니까 B 해주세요. A니까 B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야.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 뭐 A야. A. 요 A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기준에는 회사의 정책과 같은 근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당한다. A에 들어가는 건 회사의 정책과 같이 근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 개인이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주중 근무 시간 줄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기준을 자신이 원하는 바와 연결지어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득 방법입니다. A니까 B 해주세요 하면 대부분 협상은 B? 아,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멘트나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그러면 B가 B 크기가 100이라면 한 70, 80만 줘도 A를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지. 앞으로 넘어오시죠. 오늘 설명은 요거 정도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다들 희망을 가져. 사원대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무 조건, 사회복지와 관련해 사원들의 요구사항을 사장님께 전달하고자 모든 사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땡땡땡입니다. 나 사원들 대표야. 자, 일단 첫 번째 근무 조건, 사원복지. 크게 얘기할 거는 2개야. 첫 번째, 급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급여 조정해 주세요. 아, 제발 우리 월급 좀 깎아주세요. 그럼 미친놈은 없을 거잖아요?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사원들의 성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발언을 언급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원들은 단 하루도 지각하는 일이 없이 서로 도와가며 성실하게 근무했고 1번 동그라미. 이것은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5% 인상해 주세요. 근무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하셨죠. 1. 우리는 근무 태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5% 인상해 주세요. 아, 죄송해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근무 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2. 2를 근거로 해서 2를 근거로 해서 5% 인상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다. 2를 근거로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도 우리 사원들의 근무 태도가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한 발언의 내용을 인정. 하지만 우리 서점은 근무하는 사원의 수가 많고 1.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판매 실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면 3.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끊어 모든 사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가 1, 2, 3 요렇게 있죠. 너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번 달 도서 판매량이 예상치 목표치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럼 뭐예요? 사장이 이야기한 2번 인정. 요 멘트는, 요 문장은 사장이 말한 2번 인정이지. 하지만 곧 신학기가 되면 신간 출시가 활발해지고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전보다 손님도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전망. 이에 따라 각 사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날 거니까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 어떤 점? 업무량 늘어날 겁니다. 이전보다 손님 더 늘어날 건수가 있어요. 적은 폭이라도 일괄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주세요. 오, 뭐예요? 5%에서 양보했지. 5%에서 양보했어. 좋아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3% 인상하되 오, 이것도 왜 오냐고? 아까 사원 대표 저기 사장 뭐라고 그랬어? 사장 뭐라 그랬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일괄적 아이씨 침착해. 모든 사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해놓고 3% 인상해 드릴게. 둘 다 양보했어. 협상이 아주 좋은 예죠. 대신 신학기 행사 기간 동안 사원들의 근무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너네 5% 인상해 줄 테니까 행사 기간에는 30분씩 근무 시간 연장해라. 양보하면서 이제 새로운 조건을 내야지. 무조건 양보만 하면 안 돼. 이거 읽어보면 둘 다 되게 협상 잘해요. 사원들도 알고 있듯이 신학기에는 행사 진행으로 마감 시간과 개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30분씩 근무 시간 연장해서 이러한 불편함 없애고 행사가 수월하게 진행되면 사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럼요.
나 무조건 제한 요구만 하는 거 아니야.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 주겠습니다.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30분씩만 더 일할래? 그것도 1년 내내도 아니고 행사 기간에만 충분히 받아줘야지 이 정도. 급여를 인상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사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왜냐고? 난 사원들 대표니까요. 이 멘트를 봤을 때 어때? 나중에 협상하러 최소한 한 번은 더 만나야 돼. 여기. 사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든가. 예, 그 정도면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은 더 만나야 돼. 그 대신 오케이. 둘이 주고받는 게 엄청나. 제안에 받아줘. 거기에 엇몰리는 거 내가 요구해. 그럼 제가 또 받아줘. 그러니까 또 뭐 할게? 또 나한테 요구해. 이런 거지. 그 대신 이제 사원 대표가 얘기합니다. 여기 신학기 행사 기간 30분 연장할 테니까 휴게 시간 5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원들 대부분이 휴게 시간에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식사 마치고 업무 복귀하기에 현재 휴게 시간은 약간 부족합니다. 현재의 실태, 현재의 문제점. 사원들이 더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이 점 수용해 주세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할 5분 시간 주세요. 더 쓰세요. 사원들의 식사를 제대로 못해 근무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나머지 근무 시간에 더 능률적으로 일해 주신다면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 자, 맨 위로 올라오시면 사원 대표가 두 가지 얘기한다라고 했죠. 근무 조건, 사원 복지. 그러면 근무 조건에 해당되는 건 뭐 있었지? 급여랑 근무 시간이랑 휴게 시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네. 이제 사원복지와 관련된 얘기는 뭔가 이거야. 이제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마무리 지었어. 큰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자, 이제 또 얘기해 봅시다. 사원복지와 관련돼서.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원복지 중에 도서지원제도와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사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 사원들의 의견 조사 협상 전에 미리 해놔서 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협상에 나온 거죠. 도서를 지원받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뒤에 멘트 뭐 나와야 돼? 도서 지원 주기를 줄여주세요. 2달에 한 번 줬었으면 한 달에 한 번 주세요. 이런 거지. 현재는 사원들이 2달에 한 번 한 권씩 지원받고 있는데 권당 지원 비용은 유지하되 이 주기를 한 달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달을 한 달로. 사원들이 복지가 향상됐다고 느끼면 더 애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 제안을 들어주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 사원 복지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역시 또 돈 문제죠. 사원 대표가 이렇게 했더니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현재 도서의 단가를 권당 3만 원 이하로 책정해서 지원하는데 이거 삭감하지 않고는 주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어. 근데 권당 3만 원인데 3만 원은 안 돼. 이거겠네. 지원금 삭감하지 않고는 주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갈 길을 터주는 거야. 이렇게 3만 원보다는 좀 깎아서 해.
권당 15,000원 이하로 삭감하여 지원받는 데 동의하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로 조정하겠습니다. 두 달에 3만 원. 길어? 오케이. 한 달에 15,000원 이렇게 해줄게. 사실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사원복지에 대한 지출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엔 동의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권당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3만 원을 15,000원으로 삭감하면 도서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27,000원짜리 책은 지원 못 받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요즘 책값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도서 지원에 대한 사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의 제안을 상대의 제안을 수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렇다고 예산을 초과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어렵죠. 총 비용을 두 달에 3만 원 이하로 유지하되 그 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주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니 좋네요. 사장님이 얘기하죠? 두 달에 3만 원. 주기는 자유롭게. 자, 1, 2월 도서 지원비 빨리 신청해서 쓰세요 이라고 2월 말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 2월 내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원 방안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니 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수용 여부를 답변하겠습니다. 긍정적 답변 기대할게요. 자, 나중에 다시 만나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기업. 요즘 사원들이 너무 많고요. 손님이 줄어서 판매 실적 부족합니다. 급여 일괄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워요. 상대의 제안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언급해서 좋아. 그 제안에 대해 거부합니다. 그렇지. 결국엔 거부한 거지. 니은 보러 갈까요? 권당 지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걸요? 한 달에 15,000원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정답은 1번. 나머지 거는 읽지 마. 이 문제에서는. 다음 뒤에 5번 보러 갈게요. 위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메모했습니다.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러 가는 거죠. 살펴보러 갑시다.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급여 인상. 사원 대표는 근무 시간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해서 가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요즘 행사하면 근무 시간 늘어나잖아요. 돈도 좀 버실 텐데. 1번 괜찮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속이려고 그렇잖아요. 물어봤는데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지. 가끔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무 시간 연장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여 사원 대표 근무 시간이 연장되면 근무 시간이 연장될 거니까 급여 올려주세요. 그 얘기가 없어. 근무 시간 늘어날 거니까 급여 올려주세요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서점 사장은 급여 인상에 대한 입장을 양보하여 그렇지 0%에서 그나마 3%였잖아요. 근무 시간 연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뭐라고? 행사 시에는 30분씩 추가로 일을 해라. 2번 괜찮지. 사원 대표는 근무 시간 연장 30분
30분 연장되는 거와 관련해서 상대 측이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휴게 시간 연장, 5분 연장을 요구하였다. 네, 행사 기간 30분 일하겠습니다. 오케이. 대신 휴게 시간 5분 더 주세요. 사잠 서점은 도서 지원 주기를 조정하는 것. 2개월에서 어떻게 뭔가로 바꾸는 것을 위해서 마에 대한 권당 지원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권당 지원 비용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지. 사원 대표는 라마와 관련되어서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나? 아이고 이거는 제가 못하니까 가서 사원들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다시 올게요.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하다, 미루고 있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다음 페이지. 거의 다 왔어. 다 끝났어. 조금만 힘내면 돼, 친구들. 사원 대표가 여기 위에 있었던 거, 상대방이 콕 했었던 거 이야기하는 거. 사원 대표가 대부분 사원들의 휴게 시간에 식사를 해결한다라는 점을 언급해서 휴게 시간 5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 일단 요거 말은 맞아. 다음, 사원 대표가 지난 1년간 사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언급하면서 상대의 어떻게 5% 인상할 걸 제안한다. 요것도 맞아. 사원 대표가 신학기가 되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언급하면서 적은 폭이라도 급여를 일괄 인상해야 하겠다고 제안한 거는 맞아. 근데 아니야. 사원 대표 맞지. 근데 아니죠. 서점 사장이 행사 진행으로 마감 시간과 개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라고 언급하면서 30분 연장하자고 제안한 거. 요것도 내용은 맞아. 사원 복지를 위해 지출할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도서의 권당 비용을 15,000원 이하로 삭감하자고 제안한 것 전부 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뭐 찾으라는 거야? 보기에 협상 전략한 거. 이거니까요. 이거지.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A니까요. 에서 제일 잘 먹히는 얘기는 뭐해? 네가 그랬잖아요. 이거지. 네가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기준에서는 회사와 정책같이 근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 여기 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장님 성실성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해 주세요. 여기 찾아가야지. 정답은 몇 번? 2번. 됐을까요? 오케이.